오늘 5월 22일 금요일 지금 1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대기업들의 재계라고 할까요? 재계들의 이 노조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대차 내부에서 가장 좀 뜨겁게 터진 그 신규 이슈, 뭐 이슈라고 할까요? 이슈가 지금 이 인력 구조를 좀 둘러싼 굉장히 좀 큰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차의 국내 직원 수가 작년 대비 2,539명이나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직원 수가 2,539명 꽤 많이 줄었죠. 네,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학교 하나가 이제 요즘에 고등학교도 2,000명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아무튼 지금 뭐 16년 만에 처음으로 좀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회사는 좀 전기차 전환과 또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죠. 지금 정의선 회장도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데, 자, 노조는 지금 로봇이나 이 인공지능 도입을 좀 하지 마라. 우리의 이 인력을 보장을 해라. 좀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이 여기에 좀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나섰죠. 그래서 노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도입을 핑계로 인력을 줄이지 말고 정규직 신규 채용을 좀 대거 늘려라. 채용을 늘려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좀 미래 공장 재편 계획과 노조의 일자리 사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정면으로 좀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사는 그제 이제 울산 공장에서 지금 2026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우리가 임단협이라고 하죠. 이 임단협 5차 지금 교섭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노조는 만 60세인 현재 지금 정년을 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서 이거를 이제 만 64세까지 연장을 좀 해줄 것. 그다음에 과거 해고자들의 이런 원직 복직을 좀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해고한 사람들을 다시 복직시켜라.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만약에 나를 자른 회사에서 다시 오라 그러면 갈 사람이 좀 몇이나 있겠냐라고는 저도 생각은 듭니다.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사측은 그래서 좀 뭐라 그러냐면,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과 또 청년 고용 저해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또 어렵다는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네. 이 정년을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또 청년들이 또 들어갈 자리가 어쨌든 또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또 해줘야 그 자리를 또 새로운 청년들이 또 이제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이제 세대 갈등으로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측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는 입장 좀 고수했고, 해고자 복직 역시 법적 기준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기가 힘들다며 좀 이것도 좀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또 누구는 복직시키고 또 누구는 복직 안 시키고 또 이런 법적인 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지금 뭐 성과급 30% 요구에 좀 이어서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카드까지 좀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올해 이 협상이 좀 역대급 좀 장기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좀 경계감이 지금 좀 시장에 번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좀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 이런 좀 비판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요구한 이 순이익 30%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3조 원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인당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네. 근데 문제는 현대차가 올해 전 세계 주주들에게 주기로 한 전체 배당금이 2조 6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도 돌아가는 목보다 직원들에게 퍼주는 성과급이 더 많아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이나 미래차 기술 투자에 써야 할 이런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좀 매도 심리를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R&D 예산을 삭감을 하면 당연히
뭐 이제 시장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어제 이제 로봇 호재로 주가가 시원하게 올랐지만 막상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16년 만에 직원 감소로 촉발된 이런 신규 채용 압박, 그다음에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둔 이제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 그리고 또 주주 배당금보다 많은 3조 원의 규모의 이제 성과급 청구서, 이런 이제 현실적인 좀 삼중고가 오늘 좀 주가를 약간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뭐 지금 보합세를 유지를 하기는 하고 있죠. 네, 참 이 노조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저도 정말 좀 매매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뼈저리게 깨닫는 이런 사례가 진짜 처음이죠. 근데 누구나 다 처음일 겁니다. 네. 아무튼 좀 그렇다. 지금은 좀 현대차도 이 노조 리스크를 어떻게 또 파괴를 할지 이렇게 좀 주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주식시장이 쉽니다.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라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좀 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쉰다고 해서 우리까지 또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또 주말간에 또 어떤 대형 이슈가 튀어나오고 또 노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에도 공휴일이지만 월요일에도 공휴일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들 다 쉴 때 미리 좀 판을 읽어두어야 우리가 또 화요일 장 열리자마자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을 또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385-365 번호로 문자로 매수라고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소통방에 입장해 계셔야 주말간 터지는 긴급 속보들과 또 월요일 라이브 링크까지 놓치지 않고 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로 매수라고 딱 두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셔서 미리미리 소통방 좀 입장해 계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왜 수익을 못 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박 정보 전달드려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식창 보면서 한숨 쉬셨죠?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종목만 파란불일까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봤고 한때는 수억 원의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며 밤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피눈물 흘리며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뉴스, 우리가 읽는 리포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설거지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억을 날리면서 터득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총 3가지를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금융권 블랙리스트의 실체예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리포트 나오면 가슴 설레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온 날부터 주가는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끼리만 돌려보는 퇴출 명단, 즉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개미들에게 사라고 부추기면서 뒤로는 자기들 물량 정리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종목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만 알아도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융권 블랙리스트 확인 방법 공유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들의 수익 잔치에 밑거름이 되게 두실 건가요? 절대 안 되죠. 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은 언제나 정보가 늦은 개미들입니다. 제 자료에는 내 종목이 현재 기관들의 설거지 타깃이 되어 있는지, 즉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법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량의 미세한 변화와 창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엑시트 신호를 읽어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 보고서를 통한 역발상 전략이에요. 남들은 성공담만 말할 때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5억의 손실을 내고 시장에서 다시 10억을 가지고 오게 된 저의 실패 보고서를 공유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망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50페이지 분량으로 꼼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저에게는 5억짜리 자료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은 최소 1억 원은 아끼는 거예요. 남의 성공담보다 제 처절한 실패담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딱 잡아드릴게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진짜 보물은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습니다. 왜 제가 하필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지, 왜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희망 고문에 빠졌는지를 분석한 이 자료는 여러분의 실패 유전자를 수익의 유전자로 바꿔드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 패턴이 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털 메인에 뜬 호재 뉴스 보고 설레셨죠? 그거 사실 세력들이 물량 넘기려고 돈 쓰고 뿌린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세력이 일부러 찌라시를 뿌리는 건지 아닌지만 걸러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뉴스에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속고 살기 싫으시면 이제는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데이터로 대응해야 해요. 매일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는 단독, 세계 최초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에 속아본 적 있으시죠? 기사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사실 그 뉴스의 상당수는 세력들이 돈을 주고 뿌린 유료 광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호재와 세력이 뿌린 가짜 뉴스는 명확한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의 거래량 패턴, 공시와 기사의 시차 분석, 특정 세력과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기준만 알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력의 설거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뉴스를 뿌리는 타이밍을 역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종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뉴스가 가짜는 아닌지 불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등대 없이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제가 매일 자기 전까지 다음날 시초가의 급등이 나올 종목들도 선별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종목까지 공유해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꼭 매수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100% 무료니까 일단 당장 내일 시초가 종목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계좌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선착순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